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3표 시메트 회원님이 핫하다고 분석을 요청했는데 핫하죠.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를 했는데 주택 개발에 내미콘 부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성수동에 있는 건데요. 개발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보유하고 있던 땅 개발에 주식이 많이 갑니다. 선일고속도 갔고 오늘은 하림주도 갔죠. 그런 분위기로 두 가지 이슈로 상승을 합니다. 이미지로 설명하면 로켓은 벌써 쐈죠. 이런 강력한 두 호재로 로켓을 쐈어요. 빵 하고 올라가는데 주식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시멘트 사업이 미래의 사업입니까? 아무리 현 정부가 부동산을 밀어준다고 하고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입니다. 뭐든 본질을 아셔야 돼요. 희망은 없다. 해봐야 단기적인 거고요. 성수동 개발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로켓이 쐈을 때 언제까지 하늘 끝까지 날아갈지 잘 모르죠. 그러나 결국에는 폭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위치 두 번 상한가 갔는데 매수는 아니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내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3표 시멘트도 한번 달아주세요. 핫하네요. 어제 오늘 상한가 가네요. 두 번의 상한가입니다. 두 번의 상한가면 거의 60% 70% 오는 건데 매수 타점은 아니죠.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첫 상한가 따라가는 건 괜찮지만 두 번째 상한가부터는 매우 위험합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거예요. 왜냐면 기업의 본질, 기업의 미래 사업이 장기적으로 빠방 터질 게 있어요. 원전이 2, 3년 가는 거고 방산도 2, 3년 가는 거고 우주도 2, 3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의 본질, 기업의 하는 사업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시멘트 사업이 건설이 살아야 되는데 건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라가 밀어준다 해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돈 벌려고 너도 나도 아파트를 치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때 시멘트가 좋지. 지금은 강제로 하는 주택 건설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주식은 두 번 상한가 갔어요.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꼬꾸라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5,380원, 3,000원대에서 거의 100% 골랐어요. 두 번의 강한 상한가예요. 연속 다 상한가고요. 시가총액은 5,800억, PBR은 0.76배. 그래도 아직 쌉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미래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PBR 0.76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PR은 14배예요. 싸지 않죠. 배당금은 110원, 배당 수익률은 2%대 줍니다. 외국인은 조금 갖고 있고요.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3포 사업이 68%, 자사주가 0.52%입니다. 동양시멘트와 흡승 합병 후 3표 시멘트를 변경했어요. 시멘트를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전국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샴표, 레미콘도 설립해서 판매 사업도 하고 있어요. 매출 구성을 보면 시멘트가 112%, 거의 주력이죠. 레미콘이 7%입니다. 레미콘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시멘트가 0.41%. 시멘트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수출을 안 하고 내수 시장만 운영하고 있다. 거의 절망입니다. 기업이 수출을 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존 자체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생존한다 해도 성장할 수 없어요. 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어찌 성장합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만 아파트를 질 수 있지. 지방은 이젠 아파트가 텅텅 남아돌 거리? 그럼 뭔 희망이 있어요? 인구가 주는 나라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수출을 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 있죠. 수출이 없다면 기업은 힘들다. 희망이 없다. 관계사가 좀 있죠? 석회석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해운업도 있고요. 시멘트 제조, 레미콘 제조, 농업도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7,200억, 23년 8,200억, 24년 7,900억, 25년 7,620억. 영업이익은 700억대, 800억대, 1,000억대, 810대 왔다 갔다 하죠. 영업이익률은 좋을 때는 13%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96%, 유보율은 1300%, 배당금은 110원, 3%대 줍니다. 기업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매출이 3%대 죽어요. 줄죠? 24년도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2년 연속 매출이 줄었고 26년은 10%대 성장을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도 올라오고요. 27년 4%대 성장을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은 또 한 10%대 오릅니다. 100% 믿지 못하죠. 어찌 내주 시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생깁니다. 저는 이 실적을 믿질 않습니다. 그 원인은 내수 시장은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사는 동양 시멘트를 인수해서 지금의 상호로 변형시켰죠. 시멘트 사업과 레미콘 사업을 합니다.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45년간 운영 후 이전 결정을 했는데 이 성수동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시멘트 사업은 국내에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건설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로 건설 경기가 꺾인다면 실적이 안 좋아지죠. 최근 이슈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 발표와 성수동 부지 개발 계획으로 폭발적으로 주식이 상승했어요. 주식은 바닥을 찍고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분석하면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발표를 안 했죠. 세금으로 잡고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잡으려는데 그래도 안 잡히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주택 공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인구는 떨어지고 원가는 오르고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개발을 폭발적으로 키운다면 시멘트 사업 되겠죠. 시멘트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 정책의 그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보시고요. 근데 민간 아파트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가 안 나와요. 인건비 올랐고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못 맞춰요. 특히나 지방에서는 분양이 힘들 겁니다. 사실 비관적으로 봅니다. 성수동 부지 개발은 성공할 수 있죠. 최고 77층 레드마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숲 일대 연계성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된다면 아무래도 개발에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긍정적이죠. 이슈로 두 번의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매수자의 위치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성수동 부지 개발이라는 두 가지 호재로 주식은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보유자는 매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람은 벌써 불었고 바닥에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로켓을 쐈기 때문에 로켓이 높이 나를 수도 있죠. 욕심을 너무 냈다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적당히 내릴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업이 하는 사업 내용이 10년의 미래가 좋다면 상관없이 2, 3년 가겠지만 결론은 단기적인 호재다. 단기적인 호재는 시장에서 반응을 했고 그만큼 올랐다. 내리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를 합니다. 12월 15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지정되면 여러 가지 대출도 안 되고 신용도 안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주식이 상승이 멈추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투자 경고를 받으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용이 안 되거든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럼으로써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어지간하면 정체하든지 빠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성수동 부지 개발로 주식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갈 수도 있어요. 로켓을 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데 항상 내릴 준비를 하고 신규는 절대 아니죠. 천일고속, 동양고속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오늘 한림지주가 20%대 올랐다. 장중에 다시 10% 백을 했죠. 고점에 잡는 건 고점에 매수하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매수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미 내 주식 아니다. 마인드가 더 중요해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5,800억, 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와서 분석을 했더니 잘하면 만원까지 나와요. 만원까지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했어요. 저는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수출하지 않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표 시메트가 수출을 합니까? 수출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출을 하면 투자도 좋겠지만 수출이 없다면 그리 내수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진짜 악재는 인구의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식은 선행을 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인구가 급격히 줄고 부동산은 침체로 간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간을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2,890원에 시작해서 86%가 올랐어요. 월요일날 쭉 하고 오를 수 있죠.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100%가 오른 건데요. 매수는 절대 아니죠.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쌍코피 터집니다. 매수는 절대 아니고 보유자는 욕심내지 말고 적당선에서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런 주식은 뭐 고가 분할 매도보다는 욕심내지 말고 어느 순간 슈팅이 올 때 내던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간도 불기둥이죠. 로켓을 쐈죠. 이제 언제까지 상승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네, 경고가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멈출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봐서는 더 갈 게 있죠. 그리고 가치평가에서도 10,000원까지 나와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항상 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신규는 포기하세요. 이 주식 내 거 아닙니다. 절대 신규로 매수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전 그런 결론입니다. 돈생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생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요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